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 김기택 시인의 시틈이라는 작품입니다.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는 수능을 대비하는 공부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김기택 시인의 이제 새가 기출이 되었는데요. 김기택 시인은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을 강렬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김기택 시인의 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또 기출된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작품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김기택 시인의 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택 시인의 시적 경향을 알아보려면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자주 보다 보면 이제 김기택 시인의 시 특성이 잘 보이는데, 김기택 시인의 이 틈도요, 2017년 고1 연합학력평가에 이제 기출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김기택 시인의 틈과 김기택 시인의 새를 함께 공부를 하고 두 개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기택 시인의 이런 특징이라던가 김기택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물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이야기할 때 시적 대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사물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이 사물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 어떤 것인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넘게 일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 한국일보에 가뭄이라는 시와 이제 꼽추라는 시가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이 이유는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일상, 김기택 시인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 대한 폭력성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풍경 속에 숨어있는 비일상적인 요소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 비일상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쉽게 소외되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던가 또는 장애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시민들을 주로 다룹니다. 김기택 시인이 이제 8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시를 써서 1989년에 등단을 했지만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한 삶 속에서 시 쓰기가 그 김기택 시인의 어떤 취미이자 삶의 이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과 고단함을 달래고 즐겁게 해줄 그 무언가가 바로 김기택 시인한테는 시였고, 시 쓰기와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김기택 시인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꾸준히 시집을 쓰면서 이걸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생활의 애환이라던가 또는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일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맨발, 그 다음에 제가 이미 강의한 멸치,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진화중, 그리고 자신의 회사 생활에 그 경험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사무원 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김기택 시인의 이 틈이라는 시가 어떤 시고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틈이라는 시의 제목을 보면요, 이 틈 자체가 굉장히 좁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틈은요, 아주 작고 또 굉장히 약한 것, 연약한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이 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고 연약하고 한편으로 나약하기도 한 이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본문으로 볼게요.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은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틈이 태어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틈이라는 어떤 존재 또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튼튼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틈은요,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김기택 시인은 어떤
소시민적 일상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것 속에서 틈이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튼튼한 것의 의미는 뭘까? 그 다음에 틈이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틈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틈한테 생명력을 부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차게 껴안고 굳은 철근과 시멘트 속에서도 숨쉬고 돌아다닐 길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항에서 얘기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튼튼한 것은 바로 굳은 철근과 시멘트예요. 근데 김기택 시인의 시를 많이 보거나 또는 현대시를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런 이 문명이란 것을 굉장히 시인들은 대척적인 존재로 봅니다. 뭐와? 자연 또는 인간의 어떤 순수함 이런 것과요. 그래서 굳은 철근과 시멘트 속에서 숨쉬고 돌아다닐 길이 바로 뭐예요? 틈이죠. 그렇기 때문에 틈은 시인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대상이고 이 굳은 철근과 시멘트는 현대사회의 그런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뭐가 의인화가 되어 있죠.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놓고 버틴겨 허리를 펴는 틈. 자, 여기서 보면요. 아파트가 촘촘하게 세워진 어떤 도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단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 햇빛이라던가 어떤 바람이라던가 이런 게 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길고 가는 한 줄 선 속에 빛을 우겨 넣어야 이 틈 사이로 햇빛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의 어떤 폭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만나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버틴겨 허리를 겨우 피는 이 틈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런 존재인 거죠. 미세하게 벌어진 그 선의 폭을 수십 년의 시간 분초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본다. 자, 이 화자가 한번 이 틈을 보면서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거로부터 시간을 쪼개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은 벌어져 온 것인가 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영탄법의 일종이죠. 감탄사를 써서 뭔가 감정이 격양됐어. 얼마나 느리게 그 틈이 벌어졌을까 라는 건 뭐냐면 이게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오랫동안 틈이 뭐 한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의 생명력에 대한 어떤 감탄, 그 다음에 이 생명력이라는 의지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도 뭔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 느리고 질긴 힘은, 틈의 힘은 핏줄처럼 지규법이죠. 건물의 속석들이 뻗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김기택 시인의 시가 일상 속에서의 비일상성을 찾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 거는 우리의 어떤 거예요? 일상이에요. 근데 이 건물 속에 난 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주목하지 않는 요소죠. 그래서 일상 속에 항상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틈이라는 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일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기택 시인은 일상 속에서 이런 비일상적인 소재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핏줄처럼 이 틈들이 뻗어 있다고. 서울 거대한 빌딩의 정글 속에서 이 정글이란 건 이 물질 문명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글은 살아남기가 힘들고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다리 없이 벽과 벽을 타고 다니며 우글거리고 있다. 자, 틈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로 덮여있지만 이런 것도 역시나 물질 문명을 얘기합니다. 새 타일과 벽지가 필요하거든 눈으로 확인해 보라 인데요. 이거는 이제 명령령의 어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기택 시인은 뭔가 이제 단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만큼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가 뭐를 가리고 있어? 틈을 가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새 타일과 벽지를 바꿀 때는 원래 있던 타일과 벽지를 뜯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틈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해요. 순식간에 구석구석으로 달아나 숨을 틈이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틈이라는 것도 생략함으로써 지금 화자가 뭐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시 같은 경우는요, 무언가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생략함으로써 말하지 않음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으로 달아나 숨어버려요. 그러나 어느 구석에서든 천연덕스러운 꼬리가 보일 틈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에 있는 이 틈을 보면 보통 화려한 타일로 벽지로 막아버리려고 하거나 위에 덧바름을 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 틈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물질 문명 같은 경우는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세운 거는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있는 저층의 재개발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면 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부수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도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마모돼 버리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김기택 시인은 이런 인간 물질 문명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폐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틈은 비인간적인 일상에서 버틴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사는 이 틈의 정체는 사실은 여기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철벽이라도 틈이 비집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운율감을 살리면서. 근데 한 줄기 가냘픈 허공이라는 건 이 틈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야.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이 속에서 생명력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나를 알아봐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 일 없이 구름이나 풀잎의 등을 밀어주던 나약한 힘이다. 그래서 이 틈 속에서 이제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틈에서는 이제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자연물이 그나마 건물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건물에 틈이 생긴다 이러면은 보통은 그거 인간은 막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의 어떤 숨결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것이요, 이 김기택 시인의 어떤 특징인데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사물로 시작했다가 이 사물의 어떤 본질의 힘을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시상이 보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든 스미듯 들어가면 튼튼한 것들은 모두 뭐가 와요? 금이 간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이것도 단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비록 나약하지만 정말 큰 건물도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튼튼한 것들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어떤 것,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자 또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던가 인간이 이뤄놓은 어떤 것은 정말 작은 어떤 부분만 무너져도 그게 와르르 쓰러져 버리죠. 하지만 자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는 뭐 순수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 가냘프고 나약한 허공만 끝끝내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틈이고, 틈은 어떻게 보면 순수나 자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튼튼한 것과 틈은 대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택 시인은 항상 일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의 어떤 위대함이라던가 가능성을 독자들이 시를 읽고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현대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기택의 틈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